네, 기본소득당 윤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 질의시간 이전에라도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한국조폐공사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지난 8월 24일 이제 업무 보고 때 이제 여권 발급 숫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 업무를 일용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발급 업무 하시는 분들 말고 여권 제작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따로 있고 이분들은 정규직이다라는 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온누리 상품권, 지역 상품권 등의 제조 유관 검사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분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여권 관련 유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업무 분장 및 정규직 여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사이에 여권 발급원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1,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원 단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산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산정 방식, 내역, 전체 규모, 지급 범위, 절차, 미합의자들에 대한 처리 등을 어떻게 하실지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2달 만이네요. 그죠? 네,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8월 24일 업무보고 당시에 여권 발급 비정규직들을 22개월씩 일용직 형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만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저와 사장님의 의견 차이, 견해 차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2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합의금을 제시를 한 건지,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서 합의금을 제안을 한 거라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너무 쉽게 답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선요, 일용직으로 했던 것 자체는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걸 이제 일용직으로 했을 때 지금 여권 발급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미 다 나온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합의금 작성 합의를 요청을 왜 하셨냐고 여쭤본 아니고요. 거예요. 그분들의 일용직으로 하면 임금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간제 형태로 저희가 전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임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간제 형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셨다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코로나19로 여권 발급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추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피감기관이죠, 기획재정위원회에. 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하자 사장님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저를 만나고 저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저랑 오전에 만나셨다면 오전에 용혜인 의원이랑 이야기가 다 된 거다라고 이야기 됐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날 설명회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설명회에서 국정감사 앞두고 조폐공사 직원이 했던 말 PPT로 듣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이냐 또 그 더 나가서 혹시 뭐 정규직이냐 이런 부분은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국감에서 결정을 못 해요. 그 부분은 결국은. 네, 한국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재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있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국정감사 기관입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피감기관의 관리자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아니냐 문제는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규직이 아니라고 판단을 그런 했고,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다음 없다는 PPT 뜻이겠죠. 보여주세요. 네, 한국조폐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조폐공사 대표자 조용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4번 본 합의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나 국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이
해당 피감기관의 어떤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신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했음으로써 사실 저희 그 업무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경비를 지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아니요, 지금은 합의서의 합의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피감기관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것이 저희가 많이 혜택을 그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규직 이렇게 문제를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뭐 내용까지 공개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합의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합의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저희 의원실에는 법률 자문 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이랑 5천만 원짜리 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계약을 맺으셨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한 거죠. 네, 예. 평소에는 지역 로펌에다가 뭐 몇십만 원 수준의 계약을 맺고 계시다가 태평양에 이 사안으로만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으신 거고요. 의원님 안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합의서를 저희가 건도, 자료 다 받았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나중에 합의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근로계약서, 합의서 산출과 관련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법률자문 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무슨 뜻에서 뭐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는 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죠. 큰 틀에서는. 예. 네, 합의서 어쨌든 거짓말하신 거네요. 네, 합의서의 이 부는 보시면 1,215만 385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기간제를 전제로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하면 업무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간제로 해서 일주일에 3일 출근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런 전제로 해서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기간제로 인정받았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지급을 하신 거네요.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셨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근거가 없다면 사장님이 임의로 막 이렇게 돈을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근거가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저희에게는 그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셨고 제가 아까 그 감사 시작하면서 자료 산출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합의금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내역을 알아보니 개인별 월액, 출근 일수, 근로 가능 일수, 경평, 내평, 코로나 위로금 이런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내용이면 사실은 원래 줬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주지 않은 것이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데 합의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겠죠. 이거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기간제로 계약을 하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급됐었어야 될 돈을 합의서를 써야지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기간제로 대학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그건 이전에 일한 거에 대한 합의금을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이후에 일할 거에 대한 합의서가 아니라. 네, 조폐공사 사장님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사장 기관이고요. 국민 대표자들에게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받았어야 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주 3일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보다 노동조건이 더 후퇴했어요. 원래는 거의 주 5일 풀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획재정부에는 보고를 하셨나요?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일용직으로 하면 그분들이 하루 일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기간제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하고 있다가 보충 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여권 제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여권 발급 그 양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고 심지어는 휴게실까지 차별받고 있고 사장님 이게 공공기관에서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휴게실을 차별한 적 없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휴게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휴게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이따가 제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에게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폐공사의 직원이시죠? 네. 예. 오늘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혜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선 오전 질의에서 조용만 사장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의서 얘기하시면서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뭔가 선심 쓰듯이 혜택 주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요. 화면 보시면 올해 4월에 노동부에서도 이미 상시 근로자이고 휴업수당 줘야 한다고 조폐공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을 합의서 쓴 사람들한테만 지급한 것인데요. 이것을 마치 뭐 혜택을 준 것처럼 뭐 이렇게 처우를 봐줬다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노동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죠. 합의서를 쓰신 분들은 좀 기본적인 것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김행임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이십니까? 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조합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데 노조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로 말고 노조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받으라고 어떤 여권 발급원에게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녹음 파일 틀어주세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거는 나는 반대다. 나는 생각이 없다 이랬어.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이 없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생각 없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모을 수는 없냐고 그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해갖고 안 되니까 돈을 원하든 어쨌든 사장님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내 생각이 다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서면을 만드셨다는 분은 과장님이 시켰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제가 말한 내용은요, 조합 가입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로감독관이 발급원들하고 잘 합의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였습니다. 노조 가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연판장이 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이 저는 조합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 우리는 그 전에 근로감독관하고 합의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래서 조언을 해주신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 거죠? 그걸 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표현을 해라. 그 얘기는 노조 가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노조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연판장에 들어 있었고요. 이런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실은 기업 총수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에서도 최근에 요즘 시대에는 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부당 노동 행위 인정하시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시죠. 그거는 의원님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의견은 저 연판장을 직접 돌리신 분이 아니죠. 저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 연판장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조합 가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금전적인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노조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로만은 안 되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돈에 관련돼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부당 노동행위 본인이 직접 하신 거면 이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당 노동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은영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사회철에 입사해 8년여간 여권 발급원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송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여권 발급 기계에서 여권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려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발급기에서 여권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관 검사를 합니다. 이 여권이 앞으로 외국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인쇄가 되었는지 유관 검사를 한 다음 그다음에 판독기에 넣어서 판독 업무를 하고 완품인지 아닌지 검수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1000여 건 못 되는 그런 유관 검사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셨죠? 네네. 네, 통상적으로 22개월째가 되면 22개월씩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한다 이렇게 써 있었나요? 써있지는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22개월 근무하고 또 쉬면서 재입사하는 그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나요? 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고서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 유관검사하는 주민등록증, 온누리 상품권, 장애인 복지카드, 지역화폐 등이 있지요. 네네. 그분들도 비정규직입니까?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건 발급 업무 하시는 분들 말고 여건 제조 업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비정규직이신가요? 다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네. 네이버 밴드에서 강퇴당하는 좀 희한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뭐 제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국회에서 조용만 사장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10월 6일쯤에 대전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ID 본부장님과 관리처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제발 저희 사장님께 전화로 좀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왜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장님이 쉽게 저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이 일이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저희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거를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노조와 국회의원은 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들어서 제가 너무 겁도 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정말 저희가 4시간 넘는 잔업까지 하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희를 이렇게 내쳐졌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저도 이 문제 끝까지 관심 갖고 바로 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윤은석 위원장님이 헌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조폐공사는 제가 확인한 것만 3가지 헌법 사항을 위반하셨습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셨습니다. 아까 합의서로 보여드렸습니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권 침해, 부당 노동행위 의혹입니다. 3번째, 헌법 제32조의 최저임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하셨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근로계약서 보시면 채용 이후 10일 이상 교육하고 그 기간에는 20 이상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년 기준 1급 63,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7,940원입니다. 20% 감액하면 6,35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증인 선서도 하셨습니다. 휴게실 차별 안 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고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실 현황입니다. 여건 발급원 휴게실 따로 있죠. 평수도 차이 나고요. 평수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시설도 차이 납니다. 혈압기, 컴퓨터, 자판기, 프린터기, 냉장고 등등등 같이 사용하는 휴게실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네. 근데 그러면 여건 발급실 내에 휴게실을 업무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여건 발급 업무 하는 곳 안에 간이 휴게 공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용휴게실 같이 쓰면 되는데. 그리고 여건 발급실 발급 공정과 옆에 있는 물품 목록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는 그 휴게 물품이 아니라요. 제가 현장에서 본사 노무 담당 직원한테 확인한 건데 임시로 넣어둘 데가 없어서 넣어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건 발급 업무가 없어질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세대 여건 발급 업무 코로나19 이후에 시키시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유관 판독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은 유관 판독하는 다른 업무 하는 사람들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하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여건 도입해서 기존의 여건 제작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규직인 여건 제작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보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는 말 없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가 좀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피감기관 장으로서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보고해 주는 거 그대로 와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일용직, 답변 좀 이번에는 드릴까요? 기간제. 네, 작년에 성과급 사장님 9,366만 원 받으셨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조폐공사 매출액이 5,248억인데요. 여건 만드는 아이디본부 매출액이 1,203억입니다. 조폐공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드는 아이디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이걸로 사장님께서 1억 가까운 성과급 받으시는 겁니다. 하루 4시간씩 연장 근로하면서 월 200만 원, 300만 원 겨우 버는 노동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답변 좀 사장님,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강고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은영 씨 증언에 따르면 아까 저희 자리에서 얘기하셨죠. 근로감독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조폐공사 아이디본부장과 그 관리처장이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좀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와서 부탁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왜 가서 설득해야 되냐라고 근로감독관이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이미 일용직으로 계속 고용해오고 있던 사람들이고 사장님 임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왜 지금 이게 걸려서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자회사 정규직화 등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을 때도 가려져 있던 문제가 이번에 이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장님, 잘못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나라의 녹을 먹어온 공무원이셨고 공공기관의 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제 은퇴하시면 억대 연봉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시겠지만 이 일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기서 해고되면 월 200만 원, 300만 원 받던 월급조차도 끊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 내에 문제 안 삼고 넘어가는 것, 면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임기 내에 이 문제 꼭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직접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정규직화하는 그런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정의와 공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 이후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매번 국회에 와서 똑같은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뭘 안 해준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정부는 법령과 지침, 그것에 의해서 사장님 이번에 판단합니다. 기간제로 노동 형태 마음대로 바꾸셨잖아요. 예. 근데 왜 정규직화는 안 되나요? 정규직은 정규직, 왜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 지침에 의해서 없으신가요? 정규직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정규직 제 대상이라고 마음대로 계속 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리고 그거는요. 있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형평과 불공정이 생기는 거죠.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네, 건 제가 그러면 알겠는데. 조용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형평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그것이 싫으면 해고당해라. 그리고 국회에 합의금 1,000만 원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정과 정의인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제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의원님, 예,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화 하는 직원이 150명이 넘습니다. 할 사람은 근데 하고 이 사람들은 왜 안 안 되는 되냐고요, 경우는 안 되는. 사장님. 그건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다 반박했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앵무새처럼.